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에메랄드 김경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 요즘에 제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어, 우리 그 영양제의 어떤 시장 중에서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백질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이전에 아메이에서 프로틴을 이제 전달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우 비타민은 먹는데 프로틴은 잘 안 먹혀 하고 좀 사람들이 그걸 별로 선호 안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너네는 프로틴이 없냐, 그다음에 뭐 초유 단백질이 없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던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존에 프로틴이라는 제품은 있었지만 이게 뭐가 다르고 시중에 있는 거랑 어떤 차별성이 있고 왜 우리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음,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기술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국내 시장의 단백질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21년도에 이것을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서 단백질, 이 프로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애용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제 2배 이상 늘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단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건강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확장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죄송해요.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아니, 요즘 애들은 워낙 고기도 많이 먹고, 먹는 게 좋은데, 왜 또 단백질을 따로 섭취해야 되냐? 너무 과다 먹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의 내 몸에 있는 영양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도표처럼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 다음에 물도 부족하고, 진짜 내 몸 구성하는 단백질도 부족하고, 비타민, 무기질 너무 부족하고, 진짜 야채 이런 거 너무 안 먹으니까 식이섬유 부족하고, 유산균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현대인들은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영양이 과다지 부족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양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신영양 결핍증이라고 해서 영양이 불균형이 되는 그래서 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음식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음식이 부족했을 때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프로틴일까요? 여러분, 그 프로틴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세요? 이 프로틴은 이 그리스어로 프로테우스라는 그 어원이 있는데 이 그리스어로 프로틴의 어원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을 보면 내 몸에서 수분을 뺀 다음에 가장 많은 영양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 피부도 단백질, 손톱도 단백질, 내 장기도 단백질, 모든 것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피를 만들어내는 어떤 헤모글로빈의 원료가 되는 것도 우리 단백질이고 이렇게나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단백질이 내 몸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 한번 보세요. 단백질이 칼슘하고 만나면 뼈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단백질이 비타민 C하고 만나면 콜라겐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막
보면은 단백질하고 똑같이 많이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우리가 콜라겐은 피부가 좋아진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콜라겐은 우리 몸의 근력에 관여하는 모든 부분에 그 탄성, 탄력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철분이 만나면 헤모글로빈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또 단백질하고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건강한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또 재료가 되죠. 그리고 단백질하고 지방산이 만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성장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만약에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단백질을 먹지 않고서 건강하고 키가 남들만큼 쑥쑥 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유 없는 불임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상당한 부분이 어릴 때부터 단백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아서 이 고기나 이 단백질류 자체를 섭취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신체를 조직하는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특히 효소나 호르몬, 황체의 구성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두 가지로 나뉘면, 첫 번째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소화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얘를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단백질이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곁들면 단백질이 어떤 역할도 하냐면, 내 몸에서 쓰고 남은 이 찌꺼기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거나 하면, 이렇게 막 쓰러지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면 알부민이라는 주사를 맞잖아요. 혹시 알부민 링거 들어보셨어요? 이 알부민 링거는 되게 비싸요. 한 번 링거를 맞으면 보통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 알부민 링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맞으면 몸이 굉장히 개운하대요. 근데 사실 8만 원은 우리 더블 X 한 통 값이잖아요. 근데 이 알부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몸에 이렇게 찌꺼기나 염증 같은 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알부민의 재료가 뭐냐?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내 몸을 제대로 구성하거나 키우거나 재생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 몸에서 쓰고 남은 그 잉여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노폐물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쓰고 만들어지고 쓰고 만들어지는데, 그냥 하루에 몸이 잠깐 내가 피로를 풀리기 위해서 그 8만 원을 쓸 것이냐, 진짜 우리가 단백질을 꾸준하게 이렇게 먹어서 내 몸을 관리할 것이냐, 어떤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 건강하고 안전한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만약에 시중에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단백질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인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몸에 안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GMO 단백질 안 돼요. 가수분해 유천 단백질 안 돼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료로 우리가 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아미노산 스코어 100, 이 점수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랑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해서 총 2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불필수 아미노산은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9가지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하면, 만약에 불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도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불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필수 아미노산은 부족한데 불필수 아미노산만 많다.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완전한 단백질의 형태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 안에 물이 보이시죠? 이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에 다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서 그거를 활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 이렇게 만나서 흡수를 시키고 담아주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온전하게 담아주는 물그릇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이 완전 단백질은 진짜 이렇게 물통에 물이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물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불필수 아미노산은 주로 식물성 단백질에 있어요. 그래서 순식물성 단백질은 두부나 뭐 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완전하게 나의 어떤 건강을 담고자 하면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릇에 이가 하나 빠진 정도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물그릇과 오른쪽에 있는 물그릇이 담을 수 있는 이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서 진짜 내가 먹었을 때 이게 완벽하게 내 몸에 100% 흡수가 되고 찌꺼기나 노폐물을 거의 남기지 않은 상태로 완벽하게 나의 건강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채울 수 있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글 할 때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있고 아야, 어여도 있고. 자, 우리 몸의 외부로부터 아빠라는 세균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야, 아빠라는 세균이 왔어. 이거 뭘로 잡아야 돼? 하고는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아미노산으로 막 찾다가 아빠는 엄마라는 항체를 만들면 얘를 잡을 수 있어를 내 몸에서 아주 똑똑하게 찾아내요. 그런데 엄마라는 항체를 만들려면 이음도 있고 미음도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야 어여만 있어. 그러면 아빠라는 항체 세균을 잡기 위해서 엄마라는 항체를 만들면 되는 거를 우리 몸은 알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항체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100% 확실하게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미노산 스코어 100, 불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완벽한 단백질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진짜 내가 먹는데 이게 완벽한 안전한 완전 단백질이냐, 특히 아미노산 스코어나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시중에 보면 유청단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필수 아미노산은 대부분 전부 다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어요. 소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기존에는 섭취를 하면 사실은 불필수 아미노산을 더 많은 기제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보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했을 때 자극 내막증의 위험이 생긴대요. 그리고 특히 7종의 어떤 인체 발암 물질이나 이런 거가 너무 많이 생겨서 노출을 제한하거나 하는 걸 공고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늘어난 암이 뭐냐면 췌장암이래요.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대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노폐물이나 내 몸에서 찌꺼기를 많이 발생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설사 그것이 우리가 안전한 순식물성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콩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서 만든 콩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GMO,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GMO 수입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GMO로 만들어낸 이 제품을 우리 식품에 안전하게 누가 봐도 그거를 표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표기 안 한 식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많은 이 위험한 GMO, 여기 한번 사진에 보세요. GMO가 재배되고, 진짜 이렇게 그 GMO를 재배하기 위해서 제초제나 이런 거를 뿌리면, 여기 밑에 아이 보이시죠? 진짜 이런 현상들도 심하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TV에서 그 GMO에 관련된 방영된 기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러지고 재배된 프로틴을 몸에 좋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음식이라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매일매일 발암물질이 든 GMO를 먹어서 되겠느냐고. 이건 진짜 돈 주고 독을 사 먹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유청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내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흡수가 잘 돼요. 그런데 가수분해는 뭐냐면 기존에 잘 흡수되는 동물성 단백질을 가수분해라는 어떤 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해서 더 빨리 내 몸에 흡수되게끔 만들어 놓은 단백질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김종국이가 가수분의 유천 단백질을 먹고 통풍이 나왔다고, 통풍이 생겼다고 TV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백질 보충제, 우리 몸이 단시간에 그만큼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다. 이렇게 섭취된 단백질은 체내에서 대사되기 위해 간에 무리가 되고 단백질의 대사물질이 독소처럼 작용해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국내에서 단백질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수분해 유천 단백질이란 흡수가 빠른 유천 단백질의 더 빠른 흡수를 위해서 바로 흡수될 수 있는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로 분해된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이다. 사실 이런 단백질 제품은 소화기관에 장애가 있거나 단백질의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 위해서 고안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헬스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말대기통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먹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오히려 간 수치 때문에 응급실에 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단백질로는 굉장히 좀 위험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 좋은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냐? 바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만드는 프로틴 단백질이죠. 저는 이 프로틴 단백질을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진짜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을 키울 때 저는 이제 그 이유식을 할 때쯤 되면 이제 분유하고 이유식을 같이 하잖아요. 돌쯤 됐을 때 제가 분유에다가 티스푼에다가 프로틴을 한 티스푼씩 이렇게 늘려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분유를 빼고 프로틴을 젖병해서 이렇게 먹였을 정도로. 근데 프로틴을 먹으니까 애들이 진짜 키가 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들은 너무 한탄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코로나가 걸리고 싶은데 코로나가 걸린 누나 옆에 잤는데도 코로나가 안 걸렸다면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틴 중에서는 이 세 가지만 프로틴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이에요. 이 프로틴은 유일하게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여기에 담아서 아미노산 스코어의 단가가 100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먹으면 100% 이게 흡수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먹은 단백질 대비 흡수되는 단백질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미노산 스코어인데 고기나 두부도 단백가가 50에서 7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한 덩이 먹으면 그 고기 자체가 전부 다 단백질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5g이나 10g 정도가 단백질이면 그거를 먹어도 50에서 70%밖에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기름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1회당 한 스쿱에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10g의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 10g의 100%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단한 건 뭐냐면 원래 기존의 우리 제품의 프로틴은 일부 유청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원래 파이토 프로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려 아메이에서 순식물성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7년간을 노력해가지고 순식물성 단백질인데 완전 단백질인 형태로 얘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사에서 진짜 이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순식물성으로 완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7년을 연구했는데 소비자분들이 이거를 우유에다가 동물성 우유에다가 타먹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옆에 있는 프로틴 녹차 맛하고 베리 맛은 이렇게 프로틴을 우리가 파이토 프로틴을 한 스푼 먹으면 그 다음에 녹차 맛이나 베리 프로틴은 2스푼을 먹어야 같은 거의 동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에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베리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나 칼슘이나 우리가 단백질하고 비타민C, 칼슘 만나면 바로 그 뼈대가 늘어나는 아이들 성장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녹차맛 프로틴과 뉴트리키즈에는 탈지 분유가 조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의 유청 단백질을 주로 하는 단백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탈지 분유가 조금 들어있고 완전히 순식물성으로 100%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파이토 프로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거 한번 보세요. 45kg인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단백질 양이래요. 그런데 성장하는 아이들은 성인의 3배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어른은 성장을 멈췄잖아요. 우리는 이제 노화를 하는 건데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면역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3배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제 몸무게에는 어느 정도나 먹어야 되나요? 하는데 우리 지금 새로 나온 자료집에 이게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요 밑에 글자를 한번 볼게요.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인 경우에 하루에 몸에서 400g 정도의 단백질이 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4분의 3은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4분의 1, 100g 정도가 매번 몸으로 배출이 된대요. 그러면 100g이죠. 70kg인 사람은 100g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도 만약에 한 20, 30% 정도는 우리가 고기로 매일 섭취를 한다고 쳐도 70g을 프로틴으로 먹으려면 하루에 파이토 프로틴으로 7스푼을 내가 단백질을 먹어야 이게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너무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의 단백질 절대 많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늘려서 먹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제품 중에서 에센셜 아미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아미노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걸 들었냐면 제 소비자 중에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유도 선수를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아메이에는 아미노산이 안 나오냐라는 얘기를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프로틴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미노산만 된 제품이 없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하면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내가 단백질을 꾸준하게 먹은 사람은 단백질 양, 우리 체내에 있는 단백질 양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기초 대사량이 내 몸의 단백질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그 단백질을 내가 운동이라는 어떤 거를 통해서 근력을 붙이는 거는 좀 더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 성장을 하다 보면 엄마가 굉장히 먹거리에 신경을 쓰는 아이들은 그 단백질의 골격근량이나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아이들 보면 몸에 있어서 근력의 발달이 상체 근력이 하체 근력보다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하체 근력이 상체보다 덜 발달되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인바디 표를 한번 보세요. 내 몸의 구성이, 내 몸의 근력이 상체가 더 높다면, 아, 운동 부족이구나. 내 몸이. 그래서 내가 운동이나 근력이 부족한 상태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타고 태어날 때부터 몸에 이렇게 근력을 이렇게 가지고서 근력 체질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잘 안 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나 남자분들도 갱년기라든지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근력이 빠지지 근력이 몸에 잘 붙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에센셜 아미노를 드시면 빨리 근력으로 갖다 붙는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은 주로 이제 운동선수들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거를 수입해서 먹으면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저희 제품을 먹고 나서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먹어보니까 아 이건 설사를 안 해서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인 로이신, 발린, 이소로이신 세 가지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근력을 만들려면 제대로 그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은 이 세 가지 근력을 만들어주는 로이신, 발린, 이소로이신이 들어있는 제품은 있는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는 아미노를 섭취했을 때 내 몸에서 근력으로 붙이는 그것이 타사 제품에 비해서 무려 32배나 굉장히 32배나 높은 효율성이 굉장히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은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특히 아프시거나 이렇게 몸을 잘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근손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희소식이 나왔어요. 진짜 맛있는 프로틴이 저희가 이제 곧 출시가 돼요. 그래서 엑세스 프로틴 워터인데 이 프로틴 워터 한 병에는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있어요. 엄청난 고용량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WPI라는 게 있는데 이 WPI가 뭐냐면 유청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이걸 잘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을 할 때 유청 단백질이 빨리 흡수가 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WPI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빨리 흡수가 되면서도 오히려 간이 약한 사람한테도 그 간의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그 유청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특히 류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빨리 이것을 몸에 붙여서 근력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 성분이 무려 5,626g 중에서 2,000g 넘게가 류신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아직 맛은 못 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은 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올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실수록 여러분들이 단백질이나 단백질 음료를 많이 드시면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또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를 나눠서 네트워크를 늘리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